마지막 교시, 상교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용의물권. 자, 이제 용의물권 들어가는데, 요 임대차가 어디서 하냐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공통된 부분을 뭐 뺏겨서 만든 게 임대차입니다. 법적으로 만들 때. 자, 그러면 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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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3페이지 폈습니까? 폈어요? 자, 이제 지상권과 전세권 갑니다. 지상이 뭔데? 지상. 땅지.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토지를 요걸 지상권 선정했다. 요거 그대로 뺏겨온 게 뭐예요?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를 임차했다. 요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요건 지상권을 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에 그래서 이 토지에 뭐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토지 X 토지에 여기 있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무슨 말이죠? 건물이나 또 뭐를 지을 수 있다? 수목이나 이런 공작물을 막을 수 있다고요.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빌려 쓰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뭡니까? 산 쪽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자,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땅을 빌려 쓰자. 지상권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짓든 나무를 심든 공작물, 철탑을 짓든 어떻게 됩니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30년, 30년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아까 전에 283조 내용에 자, 한 번 더 사용하자. 5년 계약했는데 5년 더 해가 10년 더 사용하자. 5년 사용하자라고 갱신 청구하면은 얘가 뭐 한단 말입니까? 거절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을 소유죠. 이 땅은 누구 거야? 땅을 돌려주는데 위에 건물을 사라고, 건물, 수목, 공작물 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아까 283조 했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요. 지상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만든 게 토지 임대차고, 건물 임대차는 어디서 왔냐? 전세권을 뺏겨서 그대로 만든 게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대차. 알죠? 건물 전세에 관해서는 건물 임대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법조문이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71조죠. 271조가 이렇게 되는데 요 지상권에 대해서 나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배우고 303조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뒤에 만든 게 뭐예요? 618조 이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618조에 임대차 만들었잖아.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죠? 임대차는요. 토지에 대해서 빌려 쓰는 거. 지상권 내용을 뺏겨와가지고 만든 게 토지 임대차고, 자, 건물을 임차했을 때 전세권을 가져가 뺏겨 만든 게 건물 임대차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618조 이후로부터는 임대차가 지상권 내용, 전세권 내용 가져와서 만든 법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를 배웠으니까 어디서 임대차가 왔느냐를 배우는데 지상권부터 배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책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 용익물권 나오죠. 212페이지. 용익물권 나옵니까? 자, 용익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용익물권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이란다? 용익물건이랍니다. 자, 우리 아까 임대차도 사용 수익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임대차는요, 지상권과 전세권 뺏겨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용의 규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은 뭐 있습니까? 지전이 있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본다고? 지상권을 배운단 말입니다. 지상권.
자, 그래서 자, 책에 한번 줄고 갑시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자, 제1절 서설에서 민법상 타인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사용 수익의 형합해. 사용 수익 용익 용익 나온 거 알겠죠? 용익이 어디서 나왔다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용익 물건이다. 알겠어요? 왜 용익 물건이 나오는지 알겠지? 사용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말한다. 용익 물건이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용익 물건이 나온 이유 알겠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 하는데 뭐가 있다? 지지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줄 거면 돼. 지상권 두 번째 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용익 물건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다. 자, 우리 판소노트의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37페이지. 이거는 어디서도 나옵니까? 등기법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용익물권 나와 한 필지 일부 나옵니까? 부동산의 일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용익물권. 됐어요? 일부, 이형이잖아. 용익물권 이형이잖아. 이형 생각하면 되지. 한 필지의 일부. 우리 시험에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다. 됐어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걸 나온다고. 용익물권은 뭡니까?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부동산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시험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야? 공유 지분 나오잖아.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거 우리 등기법 할 때도 많이 강조했죠? 무조건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올 거야. 어디서? 등기법에서. 알죠? 그리고 한 8월달, 9월달에도 한 번씩 기 나오면 돼, 지문으로.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부에 무슨 물건밖에 없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어. 근데 권리의 일부, 공유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없다 했죠. 구분해야 된다고 했지. 등기법 할 때 엄청나게 강조, 그걸 한 3-4번 했을 거야, 오전에. 기억이 안 났거든. 날 거야. 지금 안 나는 게 정상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지금 처음 했는데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 맞죠? 예. 저도 마찬가지. 처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예. 저도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부터 뭡니까? 바로 민법 종칙부터 시작하는데 뭡니까? 법 얘기하는데 뭡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예? 그 고생하고 이제 뭡니까? 한자 보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이가 대단한 애죠, 한동훈이가. 예? 한동훈이가 누군지 알죠? 걔는 대학교 다닐 때 사보고 싶었어 했잖아. 윤석열이는 뭡니까? 구수해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걔는 옛날 현대고등학교에서도 천재였다더라고, 천재. 그 어깨 좀 쓰는 애들도 있잖아. 한 번도 안 그랬다더라고. 너무 바른 얘기만 딱 하니까. 예? 하여튼 그렇다대요. 한동훈이가 그렇다더라고요.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였잖아. 천재죠, 천재. 어떻게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하지? 진짜, 뭐죠? 이 법이 그 사법고시라면은 이 두꺼운 이 책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다 합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책을 몇 권 봐야 되는데 10몇 권 봐야 되는데 그게 대단한 거죠. 천재. 원희룡이도 천재입니다. 원희룡이 알죠, 여러분 알죠, 원희룡이. 예, 걔는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고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법고시인데 수석이에요, 수석. 알죠? 점수 매겼는데 서술형 적었는데 막 적은 거 있잖아요. 그게 모범 답지였어 옛날에. 그래서 매긴 최준자가 이 사람이 수석인데 너무 잘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칭찬을 엄청 이렇게 적어야 된다. 걔가 70몇 점 평균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뭐야? 50점대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잘 적었단 말이에요. 걔가. 그래서 이제 2차 뭡니까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칠 때 이제 소수를 적을 때 원희룡이 적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원희룡이가 또 뭡니까? 그 옛날에 시험 끝나고 그 신림동에서 강사까지 했습니다. 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죠. 강사가 되는데 이 소수령 이거 스터디 해주고 이랬다니까. 돈 엄청 벌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응? 이렇게 써야 된다고 쫙 써야주고 했다. 그래서 요즘 한 번씩 우리가 나와서 1타 강사가 나오잖아 지금. 칠판 들고 막 하잖아 이거. 뭐 잘 몰라 보네요. 뭐 이재명이 오늘 하면서 뭐 나와라 해가지고 뭐 1타 강사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다. 중요한 그 걔들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려웠다 같이 맞죠? 걔들만 이제 예외고 걔들 원래부터 뭐 했으니까 천지였으니까 맞죠? 우리는 뭐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범한 삶이었잖아. 이 법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려워. 근데 한번 깨치면은 쉬워, 재밌어. 근데 우리 생활에는 우리는 뭐예요? 장점이 뭐야? 경험을 많이 봐서 안 해봤어. 걔들은 이거 매매 계약서 서봤겠어요? 안 하거든. 한동훈이나 얘네들은 서봤겠어? 안 서봤겠어? 안 서봤겠지.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거 사법고시 거의 100점 받아가 할게 있겠어? 통째로 외워가지고, 맞죠? 통째로 외워간 거예요. 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천재지, 천재. 근데 우리는 뭐로? 경험으로 뭡니까? 이거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알겠죠? 경험칙으로. 알겠지? 자, 그럼 안 되면은 내가 부동산도 없다. 그러면 어떠면 상상을 해봐. 내가 이만큼 이제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1층에 뭡니까? 테라스하고 이거 했을 때 요거를 사라고 했단 말이야, 임차인에게. 그럼 이건 나중에 지가 이 임차인이 나갈 때 청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 맞죠? 이런 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한다. 맞죠? 이런 내용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하여튼. 자,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지상권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갑의 토지를 설정자, 요 토지의 저당권, 지상권을 뭡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니까 이거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말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279조. 279조 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 지상권자의 행합에 딱 해놓으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누구의 토지? 갑의 토지를 이 말이야. 설정자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뭐라고요?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뭐 하는 겁니까? 소유죠. 그러면 이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누구 거란 말이야? 올 거예요. 지상권자는 데 있잖아. 주어가 지상권자니까. 알겠어요? 지상권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란 말이야. 수목이나 공작물에. 알겠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2페이지에 타이틀만 다 보면 되겠네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1번에 줄 끊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는 타인 토지를 빌려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서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됐죠? 된다는 거 아시고. 자, 세 번째 줄에 끝에 가면 중간에 가면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라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일부도 된다는 게 포인트야. 됐어요? 시험에 별표해 놓으시고 포인트입니다. 알죠? 일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상에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승인한다. 한다. 건물이 멸실돼도 자, 칠판 보세요. 이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거잖아. 맞지? 이 건물이 부수지가 없어 다시 토지 건물 지으면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왜? 지가 땅지잖아.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고 별표 한 개 해놓으셔야 돼요. 2번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자, 넘어가서 이제 이 양갈로 2번은 32회 때 시험 나왔죠. 지료는 요소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시험 나왔어요. 최근에.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토지를 빌리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야, 이 땅 좀 쓰면 안 되나? 그래 써라. 공짜로 써라. 뭐 설정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사용시키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지료는 요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3번에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권리이다. 자, 넘어가고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갑니다. 자, 존속기간에서 280조 별표 딱 해놓으시고. 자, 이것도 한번 봐요. 우리가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이 건물을 짓는데 견고한 건물을 지어. 이런 이 건물 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어.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줘야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견고한 건물은 30년이야. 알겠죠? 그럼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아. 견고한이 몇 자야? 됐지? 외워졌지 그냥? 30년이야. 견고한 건물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일반 건물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 한옥이라든지 뭐 목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가지. 맞지? 자, 이런 것들가 돼요. 반 15년. 자, 그래서 일반 건물은 15년. 5년은 뭐야? 공작물. 저 철탑. 이거 철탑. 여러분 저 산에 보면 철탑 있죠? 어떻게 만듭니까? 그 토지 우리 와이프도 그때 뭡니까? 그 토지 그 윤리 쪽에 토지를 이제 매매를 해주려고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매매를 해주려고 했는데 뭐가 있다? 철탑이 지나가. 팔려 안 팔려? 그 옆에 봐도 시세 반값도 안 되는 거면 내놔도 안 팔린다고. 왜 안 되는데?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고 뭡니까? 개발도 안 돼요. 그 철탑이 지나가면요. 일단은 그 주위에 뭐가 못 들어가요. 아파트 이런 거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몇 층, 몇 미터, 몇 미터까지,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건물 짓지 말라고 돼 있어. 여기까지 지상권이 있다고 딱 돼 있어요. 그 막 지나가. 그래서 저렴하게 판다고 해가지고 가봐도 철탑이 지나가는데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알죠? 농사 지을 수는 있어. 알죠? 농사 지을 목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농막 해가지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뭘 개발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 됩니다.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소개해 줄게요. 우리 와이프 갖고 있어요, 그거. 알죠? 더 저렴하게 팔 수도 있어. 그거 내놔도 팔립니까? 안 팔리는데 뭐가 지나갑니까? 철탑 탁 지나가 보는데. 알죠?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은 팔려 안 팔려? 안 팔립니다. 오히려 그런 거 바로 옆에 있지만 더 비싸도 그거 삽니까? 그거 산다고 왜 바로 옆에 있지만 이거는 철탑이 안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건물을 더 올릴 수 있어 없어? 있고 나중에 그 산에다가 그 아파트가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가 봤거든. 알겠어요? 근데 내가 농사 짓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돼. 그거 사가지고 그거 농사 지으면 돼. 근데 보니까는 떼어보니까 있잖아요. 한전에서 거의 20년 전에 있잖아요. 얼마 주 사냐면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829만 원 줬더라고. 지상권 설정해 829만 원 줬더라니까. 829만 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뭡니까? 작살나는 거지. 네? 팔려 안 팔려 지금? 안 팔린다. 네? 시세의 절반 가격을 내놔도 안 팔립니다. 알죠? 그럼 그런 땅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으려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팔면 돼요. 알죠? 농사. 농사 짓고 농막 짓는 건 되잖아요, 옆에. 예? 철탑 지나가는 장소 말고 딴 데 지으면 되거든요, 옆에 멀리. 알죠? 농막은 또 뭡니까? 주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한전 딱 해가지고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그 한전 소유고 뭡니까? 지상권 설정 딱 해놨더라고. 금액을 딱 적어놔서 829만 원 딱. 829만 원 그때 20년 전에 한 번 받고 취합 부른 거지. 알겠죠? 그리고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딱 돼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태풍나 부서지면 딱 고친다니까. 자, 이 철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산꼭대기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헬리콥터로 있잖아요. 철제 이런 거 다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요 밑에 가서 뭐 사람들이 뭡니까? 포크레인 그 길 따라가가지고 여기 다 뭡니까? 평평한 작업해가지고 만듭니다. 한 일주일만 만들어요. 일주일만 만든다니까. 좀 많이 걸리면 좀 높게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 걸립니다.
근데 이 철강 콘크리트 이런 건물 지을 때는 몇 개월 이상 걸리죠? 몇 개월은 뭐예요? 한 1년 걸립니다, 1년. 10몇 천짜리 걸리려면. 봐라, 또 이해가 안 되잖아. 경험 없으니까 뭐 모르잖아. 원룸 만들어도 7, 8개월 걸리잖아, 7, 8개월. 안 지어봐가 모르겠지요. 아, 나중에 이런 거 중개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알게 돼요. 자, 이런 건물 지을 때는요, 한 1년 걸립니다, 1년. 1년. 예? 아파트 지을 때 몇 년 걸립니까? 3년이잖아,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도 안 해봤나? 아파트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이제 내진 설계하고 더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30년. 맞죠? 그리고 수목도 알아야 돼. 수목은 뭐야?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를 위해서 수목도 몇 년을 준다고? 30년입니다. 30년. 양식은. 수목도 몇 년이다? 30년입니다.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공작물은 5년. 자, 판소 노트에 있는데 다 적을 거 다 해놓죠? 적어놓고 해야 돼. 이 판소 노트만 보면 돼. 여러분, 복습할 때도 판소 노트. 알죠? 나중에 여름 되면은 이 판소 노트만 여러분이 어딥니까? 계곡 가가지고 발 담가놓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하냐? 딱 앉아가 뭐 판소 탁 펴가 탁 읽으면 됩니다. 그림이 막 확 들어오면서 보니까 전체를 이게 확 되면서 막 확 올라가잖아요, 그림. 맞죠? 그래서 시험처럼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소 노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기 노트인데 이 중요한 거는 뭡니까? 표시 딱 해놓습니다. 그래야지 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공작물은 몇 년입니까? 공작물 5년. 여기 공작물 철탑, 기념탑 이런 것들이지. 기념탑 이런 것들은 짓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래서 그거는 5년. 자, 다시 할게요. 견고한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은 30년. 됐어요? 공작물은 이게 쉬운 문제 나왔어. 알죠? 공작물은 3년. X. 수목은 15년. X. 몇 년? 30년. 됐죠? 석조, 석계조, 연화조, 견고한 건물은 30년. 알죠? 석조, 석계조 뭐 나오는데 시멘트 하면 돼. 시멘트. 아따 막 그거라도 또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미리 해줬어요. 시멘트. 석회조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 시멘트가. 알겠죠? 네. 자, 이런 내용. 자, 됐어요. 자, 280조 별표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 나온다? 수목이 포인트야. 수목 몇 년이다? 30년인데 15년 나왔고요. 공작물은 5년인데 3년 나온 적이 있어. 알겠어요? 네, 그 두 개가 포인트. 시험 나왔던 거. 최근에 나왔던 거야. 읽어볼게요.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하니까 옆에 갈로해서 최단기간입니다. 무슨 기간? 적어놔요. 최단기간. 요거보다 더 단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최단기간. 됐죠? 네, 됐어. 그래서 1호 석조, 석계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어디 현금해야 돼? 견고한 세자잖아. 30년. 그 견고한 건물은 30년. 수목도 현관펜 30년입니다. 요게 15년 해놓고 X 해놓으셔야 돼. 나중에 기출문제 정리할 때 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지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2호 갑니다. 전호 이후에 건물의 소유 목적. 그러면 견고한 건물 말고는 몇 년이다? 15년. 목적 건물이나 일반 건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목적 한옥 이런 것들은 1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건물 위에 공작물의 현관펜을 5년입니다. 공작물은 몇 년? 5년. 철탑 5년입니다.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환기간까지 연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제발 볼래? 견고한 건물을 몇 년이라 했어 아까? 30년 했잖아.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 없지. 그런데 이 견고한 건물을 계약을 짓는데 15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몇 년까지 연장돼 버려? 그렇지, 연장된다고. 왜?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가 없거든. 이해됐어? 됐어. 이해가 된다. 맞아?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1번, 2번 땅 묶어놓으시고 최단기간, 최장기간 있는데 최장기간은 첫 번째 줄 것이고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두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최장기간 X, 기간이 제한이 없고 뭐가 설정 가능하다고? 영구 무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줄, 영구인 지상권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허용하고 있다 돼 있지? 맨 밑에 영구 무한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이 영구 무한이 되면 위에 들어가나? 한전의 철탑이 영구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됩니까? 그걸 이전하겠지. 알죠? 이전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이전합니까? 한전이 지가 이전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탑이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땅에 철탑이 있다 그러면 조졌다 생각하면 돼요. 조졌다. 알죠? 조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탑 설치할지에도 됩니까? 그냥 설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통지가 오면은 막 그 돈 받고 치우는데 이 땅은 그냥 막 공짜로 부모님들이 받았으니까 그냥 인용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응?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고 넘기면 돼요. 여러분 그 공부 시간에 선생님 하면 얘기 안 합니까? 선생님 뭐 산을 사더라도 뭐 사야 된다 그랬어? 돌산 사야 된댔죠. 돌산. 안 했어요? 산을 살 때도 돌산을 사야 돼. 돌산. 돌은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 판매가 되지. 알죠? 공부 교수님이 그 산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돌산만 팔려. 그래서 내 때야 이해해 주시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돌산.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돌산 사야 돼요. 근데 뭐 또 조지는 게 뭐예요? 국립공원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국립공원 이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산 사더라도 자연 녹지 이런 거 사야지. 맞죠? 그래서 공보쌤이 옛날에 5개인가 6개 갖고 있었는데 3개를 팔았어요. 돌산이라 가지고. 그걸 알고 샀던 거죠, 선생님이. 네? 선생님은 돈이 많으신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배울 게 많아요. 넘기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계약으로 계약기간 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30년, 15년, 5년인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근데 경관 건물이야. 그러면 경관 건물 몇 년 돼버려?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 어떻게 돼? 30년. 공자문은 이렇게 간다고. 이게 281조 내용입니다. 281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때는 자 줄 것이고, 계약기간을 존속기간 정하지 않을 때는 기간은 전조에 무슨 기간을 한다? 최단기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자 지상권은 전조의 2호에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5년입니다. 15년. 자 이렇게 빼놓고 적어놓읍시다. 15년 빼서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면 몇 년이다? 15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281조의 2항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계약의 갱신입니다. 갱신. 자, 양가로 3번 한번 보세요. 283조 아까 읽어봤잖아. 어디서? 임대차 할 때 봤죠? 자, 볼까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돼 있습니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자, 2항. 지상권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자는 현관펜 상당한 금액으로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에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돼 있죠. 자, 그 283조 옆에다가 267페이지 참조 적어놔. 267페이지 참조. 267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로 임대차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26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7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283조 맨 밑에 있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283조는 어디 나오는데 214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214페이지 참조. 자, 283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말 때,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지상권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똑같죠? 맞지? 자, 그래서 267페이지에 거기 283조는 214페이지에 있다. 214페이지에는 267페이지 보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대차는 지상권의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215페이지 지상권의 처분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각각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지상권자가 뭘 할 수 있는 데가 지상권 효력입니다. 뭐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지상권 효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지상권 효력. 자, 요번 주 우리가 얘기를 해야 했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뭡니까? 개론인데 개론이 아니고 민법하고 돼 있죠. 민법하고 돼 있어요. 네, 민법하고 돼 있는데 민법을 다음 주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이 뭐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이 있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요일에 원래 수업이 없었는데 맞죠? 네, 있었는데 그때 넣었는데 우리 월요일 날 해드릴게요. 문자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26일 날? 26일 날. 수업 원래 없잖아. 없는데 그때 해준다고. 근데 그때 못 하니까. 못 온다니까. 본인이 못 와요? 아니 수업을 갖다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줄을 알겠어. 그냥 해줄게. 오세요. 해줄게. 해줄게. 일을 그렇게 수업 빼먹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해드릴게. 범사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오전에 해드리고 저녁은 뭐 다른 시간 미루든지 할게요. 그럼 되지. 맞죠? 네, 그대로 가죠. 해드릴게. 뭐. 맞죠. 이 공부 열의가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루면 안 되겠네 했지만은 안 되겠네요. 밀어서 절대 안 되겠네요. 맞죠? 자, 오전 저녁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은 뭐 여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 저녁에는 뭐 소수 정예니까 2명, 3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만 뭡니까 가해 수업 해주면 되죠. 예, 그것도 해주면,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다른 날 잡아서 해주면 되지, 맞죠? 예. 그리고 뭐 오전 사람이 다시 한번 들으러 오면 되는 거고, 맞죠? 오전에 해줄 때 해주고 저녁에만 좀 해주면 되니까. 근데 두 분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봅시다. 지상권 효력. 자, 이제 지상권 효력이 뭐냐면은 지상권이 설정됐단 말이야. 그 계약이 성립하면은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럼 토지를 막을 수 있는 이 지가 땅지죠. 토지를 막을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건? 용익물건. 됐죠? 용익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처분등 할 수 있습니다. 처분등. 자, 처분등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을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료는 요소미가 아닙니까? 했어요. 지료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료 증감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료를 등기하면은 증감 청구나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의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215페이지에 지상권의 처분 나와 있는데, 자, 양갈로 1번 한번 보세요.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의 현관펜 21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82조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 토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다. 양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밑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중간에 강행 규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양도 이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이게 아까 282조였죠. 282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가겠습니다. 밑에
지료 관계입니다.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까 뭐랬어요? 친구가 땅 좀 빌려 쓰자. 그래, 그래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소가 아니다, 줄 것이고. 자, 그리고 지료 지금 약정이 있더라도 지료를 반드시 흠전하지 않으면 두 번째 줄 것인데, 약정이 있으면 등기해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된다? 지료를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지료 증감 청구 나오네요. 여기 나옵니다. 지료를 올려달라고 하시려면 지료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료 증감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지료 증감 청구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거세요. 그리고 법조문 밑에 215페이지에 법조문 286조 밑에 지료 증감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지료의 체납입니다. 몇 년분 연세하면은 이 나오네요. 2년분의 지료를 체납하면은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 자, 287조 별표한 게 이런 식이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소멸 청구하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지상권 소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의 효력이 받고요. 이제 소멸은 자, 첫 번째 절 보겠습니다. 토지가 매실됐을 때 줄 거세요. 딱 중간에. 목적이 된 권리가 박살나고 없단 말이야. 소멸했어. 매실됐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이 토지에 매실돼 버렸다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야. 토지가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소멸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뭐 되면? 만료되면 소멸이고, 그리고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거든. 그 다음에 배웁니다. 이럴 때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됐을 때도 소멸한다. 그리고 몇 년분 연체하면 아까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 당한다고 했죠? 이런 등의 사유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285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이 이렇게 소멸했으면 지상권자가 뭐 해야 되는데 말이야? 계약기간 끝났죠? 소멸했죠? 그럼 지상권은 뭐 해야 돼요? 무슨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되지. 그리고 자, 7번 봐봐. 1번 봐봐. 이 건물, 수목, 공작물은 누가 만들었어? 을이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 수고를 누가 해야 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이까지 안 갔잖아, 내가. 여기 했잖아, 지금. 맞죠? 지가 만들었으니까 땅 돌려주려면 땅 돌려줄 때는 여기 없애야 되잖아. 맞지? 근데 아까 요거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계약기간 끝났어요. 그럼 지상물 매수청구를 행사하면 매수해야 돼. 맞지? 근데 계약기간 끝났어. 이거 수고를 누가 해야 된다고? 원칙은. 을이 해야 돼. 이게 285조 돼 있어. 자, 봅시다. 2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수거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가 지상권자는이 현관편이야. 지상권자는, 그럼 을이 이 말이죠. 을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가지고 무슨 회복해야 한다고? 원상회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상회복. 맞아요?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자, 2항 갑니다. 그런 데 있잖아. 2항 보기 전에 이거야. 그래서 건물, 수목, 공작물인데 원상회복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원상회복해가지고 토지를 돌려주려 하니까 얘가 뭐라냐면은, 오, 괜찮네. 내가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누가요? 설정자가 이 물건 괜찮으니까 내가 살게라고 할 수가 있다. 살게라고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겠어요? 내가 뭡니까? 자, 지상권자가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 만들어 놓고 이제 계획이 끝났어요. 그러면 원상 회복하고 수거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을이 하잖아. 나무 같은 거는 빼가 딴 데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랬는데 갑이 찾아와서 야, 너무 괜찮네. 놔둬 내가 살게. 얼마 주면 되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을이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 돼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대로 법에 해놨다고. 여러분이 뭡니까?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하고 공작물, 여기 설정자 현관편에 돼. 지상권 설정자가 현관편. 위에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수거한다고 했잖아. 근데 수거하려고 하니까 밑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단 말이야. 뭐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을이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도 할 수 있고 갑이가 원상 회복할 때 목적물이 괜찮단 말이야. 건물 수목 공작물 괜찮아요. 그럼 내가 살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위에 법조문에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입비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필요비는 아까 임대차에서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슨 비만? 유입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유입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맨 끝에 되어 있습니다. 필요비 청구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무슨 비만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업합니다. 알겠죠? 저녁밤만 딴 데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과외 수업하든지 할게요. 자, 알겠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갖고 있어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지상권까지 했고 다음 주에 지상권 했으니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끝냅니다. 알죠? 그래서 요 다음 주가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또 민법 공시법 있는 거 알죠? 공시법 있습니다. 공시법. 자, 그래서 저하고 이번 주에 3번이나 봅니다. 자, 네, 공시법 마지막 수업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가십시오. 네.